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찐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찐망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엄청 오랜만이네요. 네.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네,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인사를 해볼까요? 일하던 분야를 약간 미디어 관련된 분야로 옮겨가지고 TV를 겁나 많이 보고 있고요. 원래 TV 안 보셨나요? 원래 봤는데 약간 보는 어떤 관점이나 혹은 스트레스 정도가 일이 된 거죠. 네, 달라져가지고 저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막 어느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장면의 시점이었는지를 메모를 막 하다가 때려쳐 하면서 헤드폰을 던지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광고를 약간 집중해서 보려고 모니터링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거 말고 뭐 요즘 어떻게 되는 개인적인 얘기 해도 돼요? 네. 궁금해요. 저 요즘에 권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잠깐 몇 개월 했었었는데 최근에 시작한 지 한 2달쯤 됐고 주 2, 3회를 꾸준히 가고 있어서 스스로 굉장히 기특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게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 권투. 엄청요.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가 막. 음악 들으면서 네. 하는 주먹질하고. 네. 그래서 모든 빠른 음악 2배속으로 돌리거든요. 그 음악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템포를 막 조절. 네, 아무 때나 스텝이 막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무명님은 어떻게 지내시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팟캐스트 녹음하고 그날 좀 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목을 많이 썼더니 목소리를 잃었었어요. 그래요? 그랬다가 목소리를 정말 완전히 잃었다가 지금 되찾아서 거의 제 목소리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네, 살짝 덜 돌아온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를 잃었다가 다시 안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진짜 마치 그런 기분을 굉장히 에리얼인가요? 많이 느꼈다가 그래서 사람이 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목은 확실히 회복되는 거를 음색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는 좋더라고요. 바로바로 진단 가능한 게. 네, 그래서 많이 돌아오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퀴어들의 명절, 1년에 한번 네. 기다리는 퀴퍼가 주말에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은 오셨었나요? 저는 갔었어요. 네. 네. 저는 참석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네, 오셨구나.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찾아왔나요? 네. 네. 저 이번에 가기 전에는 사실 막 비도 온다 그러고 그리고 저가 이제 네. 금요일날 전날에 이제 좀 늦게까지 모임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간신히 일어나서 막 진짜 가기는 그러니까 민일 부스도 하고 하니까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갔는데 약간 가기 싫어하면서 갔는데 딱 이제 시청역에 딱 올라오자마자 옆에 바로 그 포비아 세력이 딱 있으니까 뭘 봐? 이렇게 하는 순간 너무 신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재밌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장난만 하진 않지 않았어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조직이 덜 기세가 됐다.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맞아요. 이제 신나게 해주는 그게 있었고 딱 장치 같은 거네요, 장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광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이 자유의 향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너무 멋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런 재미를 또 느끼면서 되게 행복하다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지만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역대 최대 했어요. 인원이었다고. 네,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나오더라고요. 행진 대열이 계속 길어져. 인권위 부스도 또 막 이렇게 있고 뭐 처음으로 같이 한 거죠. 네, 당 대표가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동성원 바람을 합법화 해내겠다 막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이게 뭔가 공식적으로 이 큰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저 행진은 못하기는 했는데 4km 행진이었으나 너무나 재밌었다고 이제 갔다 온 맞아요.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부스를 지키느라 저도 몇 년째 못 가고 있는데 부스에서 다양한 어떤 분들을 만나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스에서 진행했었던 사업 프로그램이 이번에 30주년 기념으로 이제 나의 일상 속의 여성차별 이거 기록하는 기록지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사실 비도 오고 안에 되게 천막 아니기 때문에 엄청 덥고 막 이러는데 다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한 장 한 장 약간 대중교통에서 뭐 일터에서 막 겪었었던 일들을 열심히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스들보다 약간 머무르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강팀에서 약대체 폐지 관련된 도장 도장. 만들어 와가지고 몸에 찍어주고 이러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찍어달라고. 그리고 저한테 트윗을 보여주면 이 도장 어딨냐며 어디서 찍어주냐며 그래서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찍어드리니까 되게 되게 좋아하는 간단하고 괜찮더라고요. 어. 그게 은근 문신 같고 약간 대체폐지. 그리고 저 약간 그거 찍고 집에 갈 때 너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 같다. 네, 그래요. 즐거운 일이 또 주말에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장상담소 들으신 분이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 피드백하고 나서 우리 오늘 얘기할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해장상담소를 잘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던 고추 바친 요즘 꿀 같은 팟캐 정말 감사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다른 팟캐 불편해져서 들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시다고. 네, 화이팅이고요. 이번 시즌2 2편에 올라왔던 뚱뚱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이번 몸무게 연대기에는 꼭 사연을 보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몸무게 연대기가 뭐냐면 그 민회 여성건강팀에서 그 월간 머리 어깨 무릎발이라는 그 매달 어떤 몸을 주제로 소소한 액션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의 일환으로서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해시태그를 붙여서 몸무게 연대기라는 해시태그를 붙여서 자기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보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트위터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인기 해시태그 네, 됐던데요. 그 뭐지? 실시간 트렌드 막 그런 데 오를 거야. 네, 저 캡처해놨어요. 네. 자기 몸무게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시고 나서 해장상담소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사연은 우선 저는 매우 말랐습니다. 그냥 체질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인 것 같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일까 싶어 검사도 해봤는데 매우 멀쩡하더라고요. 평생 건강 몸무게는커녕 미용 체중조차 넘겨본 일이 드뭅니다. 괄호하고 지금은 158에 44kg네요. 괄호 닫고. 전 이런 제 몸을 좋아하는 것과 동시에 혐오해요. 좋아하는 마음도 복잡합니다. 내 몸이니까 좋아해야지. 심지어 기준에 맞게 말랐잖아. 백화점에 가면 있는 누가 입으라고 만든 거지 손바닥만한 바지들 그거 나한테는 맞더라고. 내 허벅지 내가 봐도 날씬한 게 예쁘기는 해. 근데 이 예쁘다는 어느 기준으로 예쁜 거야? 온전히 제 몸을 사랑할 수 없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런 기분 외에도 건강 등으로 문제가 아주 많죠. 저는 잘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으니 위장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른 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 본의 아니게 배부른 투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그쪽만큼 이쪽도 힘들다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요? 제 노력으로 얻은 몸무게가 아니라 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 생각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온전히 제 몸을 좋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해장상담소 영원히 해주세요 하트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말랐기 때문에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거나 식사할 때 어디 아프냐는 네. 얘기, 왜 이렇게 안 먹냐는 네.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몸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걸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털어놓기가 어렵게 되는구나. 어려우죠. 왜냐하면 살찌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이 얘기되는 사회이니까 네, 사실 살짝 그렇기도 그게 하고. 더 네. 큰 스트레스이긴 그렇긴 해가지고. 해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대놓고 너무 네가 그런 얘기 할 건 아니잖아라는 분위기는 없어야 되는데 뭔가 일절 말도 못 하게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소화력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씩 못 먹고 그럼 이제 한 소리를 계속 이제 들으면 이게 소화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 설명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갔다가 복근을 기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막 이러면서 약간 별의별 얘기까지. 근데 복근을 왜 그러냐면 장이 운동을 잘 안 한대요. 이런 얘기까지를 막 하면서 밥을 별로 이제 많이씩 한 번에 먹을 수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제가 그래서 자주 먹어요 라는 얘기를 마쳤더니 그냥 마른 애들은 원래 저렇게 먹어가지고 마른 걸로 퉁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애들의 식습관. 식습관이라는 걸로. 그래서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씁쓸했어요. 네. 저는 한편으로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그 온전히 제 몸을 좋아할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온전히 자기를 왜 좋아해야 하지 계속 생각 들고 아니 몸 아니어도 몸 다 떼고 몸 떼고 생각해도 나를 온전히 좋아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나? 그러니까 그 온전히 좋아해야 한다는 어떤 문화적인 메시지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해야 하고 내 몸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 이런 식의 말들이 되게 많은데 나에 대한 감정은 당연히 되게 복합적일 수밖에 없고 혐오와 이제 좋아하는 마음과 이런 걸 포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적인 자장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냥 이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내 몸이 예쁘게 느껴지는데 이게 사회적 기준 때문인 것 같아서 이건 나는 내 몸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건 또 온전한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저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평생 그거는 계속 온전한 사랑 같은 거는 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하게 뭐 돼요. 이런 몸이라도 내가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다, 좋아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게 뭐 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할 거야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몸이어도 그게 어떤 상태 마르든 뭐 뚱뚱하든 뭐 다 상관없이 단순히 사이즈의 문제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주변한테 듣고 싶은 또 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그런 것 워낙에 같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태로 네. 자연이란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래서 물음이 그냥 들죠. 나 온전한 맞아요. 사랑이 갑자기 아니, 항상 되게 극단적인 것만 있으니까 되게 내 몸을 혐오해야 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막 엄청 사랑해야 할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거 두 가지 나만의 예쁨을 찾아가지고 막 어디가 내가 그렇게 예쁜지에 대해서 우리는 왜 꼭 예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필요한 어떤 순간이 있는데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갈등하는 상태가 저는 자연스러운 상태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갈등할 수 있다라고 네. 받아들이는 상태. 그래서, 화이팅이에요. 네, 화이팅. 네. 같이 고민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오늘은 갑자기 연예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예 산업, 특히 연예 산업 안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었던 연예관 뉴스들을 좀 몇 개 뽑아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번 방송 때도 살짝 언급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배우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의 결혼 발표가 이제 뜨거웠었죠. 좀 지나긴 네. 했지만 이제 그 발표가 나고 나서 온라인상에서도 막 이런저런 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누가 아깝네에 대한 얘기. 네, 뭐 각자의 의미 없는 위치에서. 얘기. 정말 놀랍지도 않죠. 그런 이제 말들에 대한 이제 트위터의 반응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제 모모코님이 이제 송혜교 씨는 데뷔 22년 차고 그동안 남자 연예인과의 공개 연애 2번 하고 세 번째 연예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건데 22년 동안 3명째 결혼이면은 연애 횟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연애 중독이니 남배우 킬러 이따위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제 트윗을 하셨네요. 이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연애 중독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연애 중독의 남배우 킬러 최고인데? 너무 짱인 삶이잖아.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성 연예인이 그 연애를 하는 것 자체를 좀 문제 삼는 문화가 계속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공개 연애는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게시물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그 송혜교 씨가 만난 남자들 하면서 공개 연애가 아니어도 추정이 되거나 스캔들이 났었던 카더라 배우들을 통신. 막 나열을 해가지고 그날 기사가 난 당일날 그게 막 올라오고 그런 게시물들이 포털의 메인에 뜨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포털에서는 그걸 왜 메인으로 빼며 그게 메인까지. 아니 그리고 누구를 만났든 뭘 하든 그게 화제가 이제 송혜교 씨 중심으로 된 거잖아요. 맞아. 남자 연예인들 많이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 열애설 기사 난 거에 댓글을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대체. 그랬더니 어떤 댓글을 봤냐면 송혜교 씨 프로의식 없다며 이러는데 연애를 한다며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댓글이 너무 프로의식 없다. 왜 작품 할 때마다 연애를 하냐라는 식의 그런 비난을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에 송중기 씨는 없어요. 남자는 없어요. 연애 혼자 했어. 네, 연애 혼자 해.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어떤 식으로 보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맞아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결혼이. 그리고 프로의식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여자의 연애 경력, 그쵸. 연애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약간 비난이. 네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저 이거 처음 알았는데 그 일본의 AKB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AKB 48인가요? 48? AKB AKB 48? 아무튼 그 되게 인원수 되게 많은 걸그룹 있잖아요. 그 프로듀서 101 같은. 네, 엄청나게 많은 컨셉을 여기서 그런 따온 거 거예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걸그룹은 연애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고 2013년에 민느기시 미나미라는 멤버가 스캔들 터지고 나서 삭발하고 사과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 영상 캡처 화면이 있는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정말 삭발하고 이렇게 얘기한 이런 정말 너무 충격적인 충격적이지 21세기에 이게 않아요? 무슨 일이야. 네. 그래서 정말 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남자들이 어떤 여성 연예인이 연애를 한다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순결한 척 하더니라는 이제 어떤 속았다는 듯한 그거 뭐 부들부들 어떤 걸 아니 진짜 뭘 기대하는 걸까요? 정말 너무 이상한 뭘 속았다고 하는 건지. 아니 정말
여기 TV 화면 뒤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약간 이러고 싶은 마음 있잖아. 이거 인간이고 캐릭터 아니고. 이거 얘기하면서 생각났는데 그 얼마 전에 에이핑크 그 살해 협박했던 네.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박했던 그 사람이 심지어 자신은 그런 협박범이나 그런 살해범이 아니라며 에이핑크가 잘못했다며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뭐 결혼 우결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면 왜 그런 연애라든지 그러니까 에이핑크가 잘못했다는 얘기로 항변을 하는 거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아. 그 프로그램에서. 그분의 머릿속에는 정말 이게 범죄가 아니고 자신은 정당하게 어떤 걸그룹도 연애라든지 그런 뭔가 관계? 전혀 성적인 거라든지 그런 게 연결이 전혀 안 돼야지 그러니까. 맞다라는 아니,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인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걸그룹 노래 이미지로는 섹시 컨셉이든 네. 뭐든 그렇잖아요. 본인의 이제 여자친구인 네. 것처럼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오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면서 왜 갑자기 실제 연애에서는 아니, 안 저 하는 너무 어떤 생각나는 게 저 이거 예전에 구성적대로. 방송에서 얘기했었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EXID의 한희 씨가 처음에 그 위아래 그걸 되게 떴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그게 섹시하게 하려고 연습했는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어떤 남자 팬이 댓글인가에 실망했다고. 왜 실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연습해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어떡해.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 걸그룹은 나도 모르게 그만 섹시해야 되는 거 있잖아. 섹시를 연기하면 안 돼. 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되게 야한 거.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완전 그러니까 머릿속이 되게 순진한데 이제 나도 모르게 섹시해지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습해서 나온다는 걸 알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중적인 네, 걸 그래서 난 원한다는 정말로 거죠.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그 연애 이제 분노하는 남자들도 네. 그렇고 약간 뭐랄까 현실 감각이. 사회에서의 여성과의 관계가 너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정말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약간 좀 문제의 원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사람으로 생각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여성 연예인들이 연습을 하고 안 나오면 뭔가 연기력이나 춤 실력 딸린다고 또 욕할 거면서 아니 걸그룹이 얼마나 많은 노력의 결과물로 트레이닝 네, 그 나오는 건데 근데 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삭발하고 사과하는 정도가 가능한 사회라니 정말 당황스럽다. 그래서 이제 송중기 씨, 송혜교 씨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또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됐었던 게 송중기 배우의 이제 집안에서 내가 뭐 옛날 사람이라서 이제 송혜교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 아쉽기는 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등 이런 근데 이제 진짜예요? 인터뷰를 했나 봐요. 인터뷰 기사에 기사 나온 거 뜨긴 가짜 했는데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배우 송혜교 송혜교예요, 여러분. 말을 들을 정도면 정말 10월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또 이제 독보적인 여성 스타가 있죠. 이효리 씨가 최근에 컴백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셨었는데 이효리 씨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제 TV 안 보니까 SNS에서 그냥 네. 이제 짤로 몇 분씩 이렇게 잘라서 온 것만 보긴 했는데 이효리 씨가 나온 네. 어떤 토크 프로그램 같은 거. 근데 몇 개만 봐도 너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말투나 태도 이런 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전의 이효리랑 느낌이 정말 다르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솔직함 그리고 왜 특히 여성 스타인 경우에는 되게 이제 성공하거나 잘 나갔을 때 뭔가 겸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되게 받잖아요. 겸손이 역할이기도 한 음. 것처럼 요구하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완전 이제 털털하게 딱 얘기를 나 하는 그런 모습. 이효리니까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예요, 막 이러면서. 이번 보면 뉴스룸 나왔을 때 인터뷰가 제일 뭔가 인상적이고 좋았었는데 음악 얘기를 이효리도 할 곳이 없겠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가수들이 컴백했을 때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외모 어떻게 가꿨는지 뭐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음악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손석희가 질문했었던 음악 얘기들이 있어서 좋다. 뉴스룸이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특성이기도 했지만 그때 답변하는 이효리의 말들도 뭔가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사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 여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담은 듯한 느낌이어서 위안부 관련된 주제도 다루고
그리고 외모 관련된 주제도 노래에서 다루고. 되게 멋있는 얘기를 되게 멋부리지 않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툭 이렇게 하는 말인데 완전 명언이고 정말 약간 배어 있는 것 같은 그 왜 마지막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지만 잊혀지고 싶지 않다. 이 네. 질문 이거에 대해서 손석희 씨가 뭐 이게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가능한 것만 꿈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게 정말 명언이다 생각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남편 이상순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가 좋은 남편일 수 있는 것은 아내인 내가 돈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황진미 씨가 쓰신 이제 평론 기사인데 이거는 여유로운 생활과 다정한 일상이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짚었다. 그리고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스몰 웨딩이 실은 가장 호사스러운 예식이었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것도 되게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네. 저도 거의 이효리 나온 거 다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구나 스몰 웨딩이 그래 맞아 그랬었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지인들이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 값이며 뭐 되게 유명한 셰프, 작가, 사진 작가, 뭐 셰프 막 이렇게 다 부른 어떤 예식이었다. 그리고 그런 집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집에서 웨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죠. 그 당시에는 사실 스몰 웨딩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잖아요.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사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맞아. 때문에 고민해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효리 씨가 뭔가 박탈감이란 단어에 꽂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삶의 모습, TV에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누군가의 어떤 삶을 박탈감 느끼게 하는 것을 조심해 하는 느낌이었어요. 외모적인 것도 사실 본인이 나온 잡지의 어떤 그 순간의 장면에는 포토샵이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되게 안 변하고 나이 들지 않는 어떤 박제된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 아예 뭔가 30대가 되고 뭐 30대 후반이 됐을 때 곧 40대를 맞이하는 본인의 위치에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가능한 어떤 모습이 누군가의 박탈감, 웨딩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신경 쓰면서 발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거 많이 하는구나. 이건 정말 사유하는 사람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그냥 정말 툭툭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진짜 이번에 컴백하게 된 것을 응원하고 너무 좋았던 게 인터뷰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언급하더라고요. 후배들 같은 여성, 그러니까 걸그룹하는 후배들에 대해서 자기 때와 너무 다르게 더 혹독하고 힘들게 나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라는 언급을 하면서 너무 지금의 걸그룹들이 힘들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그 환경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배가 계속 있고 사실 더 많으면 나아질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이유리 씨가 계속 앞으로도 컴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블랙 앨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네.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성찰이 있는 사람. 멋있어요. 한편으로는 이유리 씨는 거의 이제 정상급 스타에 네. 올랐다가 이제 다른 삶을 선택해서 약간 방향을 바꿔서 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그냥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갔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롤모델로 이제 한다는 것이 사실은 또 되게 막 현실적인 건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디어의 영향력이라는 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욕망을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한계랄까 이런 걸 느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한계 속에서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딱 점해서 그러니까 대중의 선배일 수 있는 정도까지의 스타성을 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어떤 아슬아슬한 그런, 놀이라면 놀이이고 일이라면 일인 그런 걸 하고 있는 존재로서 역할로 삶은 것 같았어요. 그런 게 되게
영리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네, 해피투게더에서 그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늘 하는 어떤 담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성 패널들이 이제 등장할 때마다 담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효리가 전학 온 이유가 뭐냐? 그래도 이효리가 바로 담배 피다 걸려서 전화 왔다고. 너무 좋다. 바로 그냥 이렇게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 끊었으면 됐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전에 아는 형님에서 담배 얘기 나왔을 때 그 당황하는 그 걸그룹들 막 담배 냄새 나는데 막 이런 거 한창 할 때 있었잖아요. 문제 제기 엄청 많이 받아서 요즘에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효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리고 이효리가 했었던 말 중에 정말 이효리 프로그램 많이 봤나 봐요. 생각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정상에 올랐을 때 그것을 유지하면서 약간 떠나는 것? 근데 지금은 내려가는 어떤 모습, 이제 약간 인기가 약간 사그라드는 어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걸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타가 돼서 갑자기 사라지는 게 제일 쉬운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거를 보여주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걸 하는 게 사실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서 이 컴백이나 이런 걸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멋있었고 진짜 너무 필요해. 왜 사실은 경력이 많아지고 자리나 위치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아지고 사실 꼰대가 되게 쉽잖아요. 꼰대가 아니고 정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네. 정말 응원하고요. 네, 존재가 참 고맙습니다. 네. 아이돌 학교. 이제 이게 되게 화제 속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죠. 이제 시작할 때부터 되게 논란을 타고 있는데 사실 논란을 노리고 이제 만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게 화제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안 보신 분들도 대략 어떤 방송인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뭐 특별히 더 설명하지는 않고 이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주말에 이 팟캐스트 녹음 때문에 이 방송을 봤어요. 제가 원래 TV를 안 보는데 정말 저의 이 금쪽 같은 주말에 1시간 반을 들여서 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 화가 많이 났는데 근데 또 보면서는 또 제가 이제 보면서는 또 잘 재밌어하면서 보거든요. 화이트 미첼 씨 막 울 때 같이 울고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그때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보기 시작하면 되겠다. 네, 맞아요. 왜냐면 이런 걸 보면은 한편으로 또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송 전부터 성상품화라는 이제 문제 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작 발표 때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희철 씨가 이제 성상품화라는 게 위험한 말이지 않나 이게 무슨 말이지? 위험한 말이지 않나 라면서 이제 인성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느낌 전혀 없고 취향의 차이이고 요즘 가만히 보면 남성과 여성끼리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성상품화라는 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덧붙이는 말로 이런 프로그램 문제적인 프로그램이었으면 자기가 우리 소속사가 날 출연시켰을 리 없다라는 말까지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야? 아니 그리고 남성과 여성끼리 편을 가르고 싸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마치 흑인과 백인끼리 편을 가려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라는 식의 말처럼 보이는데 이건 정말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느끼기에는 말인데. 그 이전에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득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거를 보니 왜 갑자기 편 가르고 싸우냐라는 식의 어떤 굉장히 비슷한 어떤 갈등 집단이 싸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런 그러니까 문제 삼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거죠. 있는 거죠. 근데 이 키워드를 김희철이 얘기하도록 만약에 작전을 짠 거라면 그건 진짜 PD들 제작진들이 정말 직무유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고 나서 문제가 엄청 많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PD든 누구든 했었어야 되는데 이 성상품화 키워드라는 것을 아예 그냥 비껴가고 그 사람들은 제작진은 오히려 뭐 그 뮤직비디오에서부터도 세라보긴이 그 일본식 체육복 부르마 이런 거 문제가 됐는데 부르마에 대해서도 비슷할 뿐이지 자세히 보면 좀 다르다. 그게 할 말이야. 약간 뭐지 이거 디자인 차이. 되게 독특한 방식을 피해가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예쁜 정말 걸 실수가-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대요. 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죠. 그 부르마에서 이걸 착안한 게 아니고 예쁜 걸 찾더니 부르마가 됐다. 우린 잘못이 없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방송 보기 전에 저는 이 기사를 먼저 본 거였는데 방송보다도 약간 더 문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이순재 씨가 이 아이돌 맞아요. 학교의 교장으로 나오는 분이신데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 방송의 취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이돌 학교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소녀들의 이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장을 맡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녀들은 어느 기간을 넘어서면 시집을 가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돼야 한다. 은퇴 후에도 아내와 어머니로서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자신감과 인성 훈련을 시키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제 이래서 이제 교장 역할을 맡으셨다고 어머니.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맡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 이런 아내와 어머니 이거 뭐죠? 아니 아이돌 학교라면서요. 아내와 어머니 갑자기 왜 나오죠? 저기 10대 13살 4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최연소가. 아니 그리고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알고 들었는데 그치? 아내랑 어머니 사실은- 만드는. 어떻게 음. 뭘 알고 원하는 거야 이 보니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현모양처. 네, 너무 약간 큰일 났고. 기르기 프로그램. 그래서 방송 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뮤직비디오랑 본 방송이랑 인상적인 이제 입학식에서 이순재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받아 적었는데 인성이 우선되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제 학생은 바른 인성을 가꾸고 밤늦게까지 연습해야 한다. 왜? 나가도 된다. 이 자신 자리에 없으면 지금 오고 나가도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과 인성 그리고 이 노력과 인성으로 나를 감읍시켜야 하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고 이게 전형적인 한국의 어떤 모든 노동시장에서 진짜 늘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집대성에서 보여줄 수 있다니 이 짧은 화면 대체 속에서 가능한 어떤 부품으로 여기.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잖아요. 음. 저도 이거 시키는 메모해놨는데 대로 하라는. 진짜 근데 스타들이. 노력과 인성이라고 어. 하는데 그 노력과 인성이 예쁨.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국의 아이돌이 엄청 출중하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약간 노동력 갈아 넣어서 만드는 건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몇 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그 어떤 실력의 퀄리티 이런 거 굉장히 높고 그렇긴 한데 그 이제 한편 되게 반인권적인 그 시스템은 되게 문제적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걸 그대로 아무런 반성적인 성찰 없이 그냥 가져와서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과 아이돌 육성 산업에 이걸 이제 맞아요. 합쳐가지고 학교라는 이름으로. K 방송을 또 이렇게 네. 만들고 그 안에서 특히 여성들이 되게 무해한 소녀로서 이미지화되고 되게 롤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장면 중에 하나 학교 게시판 뒤에 있잖아요. 뒤에 게시판에 걸그룹 다이어트 비법 이런 거 붙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나누고 인성 보겠다면서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계속 몸매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솔직히 그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참가자여도 네, 당연히. 아무것도 안 당연히. 보고 예쁜 어. 거 보고 뽑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춤하고 노래 안 본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외로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보면 그러면 아 외모겠구나 싶어서 다른 참가자가 등장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세팅 자체가 다른 자원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서 엄청난 규모의 그 체육관에 모여들어 있는 그 춤추는 때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 교가에 맞춰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육성이라는 단어로 포장되는 그냥 그 육성 회원들의 투표를 막 막 또 하필이면. 너무 막 육성 회원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리고 정말 이게 그냥 정말 이 투표로 인해서 데뷔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시스템이기도 한 거고 그 시스템 속에서 시청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인성을 보여야 해야 하는 되죠. 그러니까 순치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식의 이제 매력 발산 그런 이제 둥글둥글한 방식의 매력 발산이어야만 통과될 수 있고 근데 이게 너무나 그냥 한국 사회의 어떤 축소판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날 1회차부터
생방송으로 투표해서 현장 연결을 생중계 하잖아요. 그 시간대 자체도 거의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대에 현장 연결해가지고 화장 다 풀세팅 자야 되는 거 해가지고 막 아닌가요? 지금 청소년 인권 어디가 있는 거죠? 물론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도 되는데 거기다 노동 시간 제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시간에 노동이 지금 아닌가 앉아가지고. 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들 특히 이제 걸그룹들 인권 침해 관련해서도 되게 이제 얘기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좀 화제가 된 게 있었죠. 레드벨벳. 네. 제가 레드벨벳 정말 응원하는데 이번에 컴백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거는 다 모든 멤버가 너무 말랐다. 이 얘기랑 그리고 최근에 화제된 게 그 웬디 씨가 갈비뼈가 다 드러나게 그 사진이 찍힌 게 굉장히 화제가 된 거예요. 너무나 말라서 갈비뼈가 다 드러나 앙상하게 드러나. 그래서 걱정하는 팬들과 팬이 아니어도 걱정하는 사람들 다른 걸그룹 멤버 중에 한 명은 거식증 때문에 맞아. 활동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걸그룹이 몸무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올 때 키라든지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수치적으로 50kg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막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 방송에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뭔가 걸그룹 사진 딱 나오면 거기서 막 주사 자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막 동그라미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걸그룹들이 다리나 뭐 이런데 매끈한 어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맞는 주사 같은 게 있는데 그 주사 자국을 막 찾아내가지고 막 얘네들 막 주사 맞고 뭐 그런다 라면서 그걸 또 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말을 하고 막 몸매 관리하라 그래놓고 주사 자국을 어떻게 또 찾아내가지고 그게 주사 자국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멤버들이 특정 위치에 뭐 막 있다면서 막 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 아닌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조장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하한선 같은 게 없는 상태. 정말 문제인 그래서 것 작년에 민우회에서 몸 다양성 보장법 관련돼서 워크숍 했었을 때 거기에 오신 분들이 만든 그 몸 다양성 관련된 법안 같은 거를 약간 간으로 적어본 게 있었었는데 아이돌 그러니까 걸그룹들의 이 너무 과도한 그 음식이나 식이 관리나 몸매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마르게 한다. 이걸 좀 건강을 좀 체크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기획사에서 먼저 대놓고 성형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라고 얘기하는 이상 그거를 거스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몇 킬로 빠졌는지를 확인하면서 몸무게 재고 뭐 월마다 평가하는 것 자체 항목에 몸무게가 들어가 있죠. 있으니까. 모든 아이돌들이 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남성 아이돌 그룹도 그렇기는 한데 확실히 다르죠. 이 달라요. 몸으로 평가되는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미디어 운동본부에서 여성 연예인 인권 관련해서 활동을 또 하고 있죠. 네, 우선 민우의 미디어 운동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건 뭐 이런 것 중에 2009년도에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있었었어요. 이제 본인이 겪었었던 성상납에 대한 것을 고발하는 유서를 쓰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었던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말로만 얘기되어 있었었던 연예 산업에서의 성상납 뭐 이런 구조에 대한 것을 대대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꺼내진 어떤 시절이었었어가지고 그때 여성 단체들이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연대체를 만들었고 이게 제대로 사건 처리가 뭔가 이것을 성상납을 요구했었던 힘 있는 기업이나 뭐 언론사나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뭐가 문제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에 진득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를 민우회에서 만들게 됐고요.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뭐 연예계에서는 통상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연예인을 준비하고 있는 지망생들조차 이것이 문제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문제제기 할 수 없다라고 의뢰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좀 바꿔내보자라고 하면서 성폭력이나 성상납 강요나 뭐 술자리를 뭐 나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겪었을 때 신고할 수 있다라면서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 번호를 만들게 됐고요. 그 번호는 02-736-1366번이에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연예인을 준비하시거나 뭔가 연예 산업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번호를 안내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이런 식으로의 인권센터를 유지하면서 들었었던 상담 내용들 혹은 경향들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네가 배우 혹은 뭐 앨범을 내기 위해서는 이 기획사, 돈이 있는 이 사람과 술자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 A씨는 지역 유지 분을 만나서 그분의 뭔가 돈을 받아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획사 사장이 그 새끼랑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했고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갑자기 미팅을 하자면서 대본 리딩을 하자면서 만나자고 해놓고서는 리딩을 갑자기 모텔에서 한달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되진 않는데 그 순간에 놓이게 됐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뿌리치는 순간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위치에 되게 취약한 어떤 위치에 놓였다라는 것을 빌미로 한 협박들이나 혹은 강요들이 되게 많은 건 거죠. 그 상황에서 바로 단칼에 무언가 저항하거나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 자리에 갔을 때 소위 말하는 뭐 방송계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친다면 뭐 제작사든 PD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바닥이 다 그렇구나라는 좌절감을 느끼면서 어쨌든 내가 하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 자리에서 어쨌든 박차고 나오는 게 너무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마무리 어떻게든 하고 가야 되는 건가라는 갈등이 너무 크게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듣지 못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던가 어디로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가 없고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되게 유명 어떤 배우들의 얘기를 뭐 혹은 연예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도 모두 다 그랬었다라고 하니까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판이 그런가 보다라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감수해야 되는 네, 약간 뭐 예를 들어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성기 삽입이나 뭐 결합이 있지 않은 어떤 수위까지는 자기가 견뎌야 된다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어떤 선을 본인이 그래야 본인이 버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나마 그게 반영이 되면 다 한 걸로 다행이라고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응해서 싸우는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야지 현장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지 그런 상황을 만약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거 미리 예방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알고 뭐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겠어요. 대비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했던 사례가 있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가이드? 아니면 내 안에 선 같은 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례들이 알려지거나 그래서 저희가 올해 뭔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예전에 2010년도에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 버전으로 약간 버전업하고 인쇄물로 나왔었던 게 다 소진되는 바람에 그거를 지금 디자인 작업하려고 내용 보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여성 연예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당시 그 장자연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인권위에서 처음으로 그런 조사 작업이 있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건 거죠. 이제 저희가 앞서서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연예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연예계가 연예인들한테는 노동 현장이라는 일하는 곳이라는 거에 대한 합의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되게 화려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가 배부른 소리 혹은 너도 그렇게 화려한 사치스러운 삶을 원하면서 들어갔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약간 뭔가 저희들의 시선 연예인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뭔가 연예인이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이고 그곳은 노동 현장이라는 인식 자체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정말 의문인 게 아니 그 연예계에서 보여주는 몇몇의 그 화려한 삶이라든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 몇몇을 보고 들어가다 손 치더라도 왜 감수? 그렇죠. 넌 그러니까는 감수해야지라고 하는 게 왜 당연하냐는 네. 거예요. 전혀 당연하지 전혀 않죠. 현실을 모르고 탑스타가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왜 그 노동 착취가 가능하며 왜 이런 성착취를 하는 일에 네가 원해서 갔으니까라는 얘기로 아무렇지도 않게 네. 하는 게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 아이돌 학교 같은 게 이런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가 있죠. 되고 네. 싶으면은 이 정도는 이런 노력과 어떤 인권 침해나 이런 네. 거는 뭐 당연하게 그냥 넘어서야 못하겠으면 되는데 나가라. 다른 사람 그런 더 식으로 있다. 얘기되는 구조랑 완전히 똑같은 것 같고 한편으로 저는 그래서 이 방송 제작자들은 정말 그 사정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네. 어느 정도 윤리의식을 기대할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약간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자기가 하는 그런 말이나 연예 활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어떤 다른 방식의 것을 시도하는 것은 전 제작진들이 할 수 있는 거 훨씬 더 폭이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 여성 연예인을 다른 방식으로 외화하는 식의 방송을 만들고 이렇게 할 여지가 너무 많은데도 계속해서 그냥 흥행성만 생각하면서 비윤리적인 그렇죠.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무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싸우는 케이스들이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왜 지난 방송에서도 다뤘었던 그 남배우 A 이제 사건. 성폭력 사건 이제 피해자가 민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또 다른 동료가 비슷한 피해를 입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 건에 대한 이제 지원을 요청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거죠. 15세의 영화인 것으로 이 여성 배우분은 알고 이제 영화 촬영을 시작했는데 본인은 모르게 감독과 그 남배우 A이라는 분만 혹은 촬영 감독까지 아무튼 그 여성 배우분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끼리 노출신에 대한 사전 합의 같은 것을 진행한 상황에서 촬영이 들어가게 됐고 뭐 1심에서의 판결을 그러니까 성추행이 있었던 네, 성추행이 있었었는데 그 성추행의 구체적인 뭐 행위 자체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이 노출이 있는 영화 장면이었을 경우에 여성 배우들에게는 뭔가 사전에 충분한 어떤 이야기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끼리만 알고 뭔가 리얼한 연기라는 걸로 얘기되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이 남배우 A라는 분은 과몰입에 의한 연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는 연기였다. 그 사람의 행위는 연기였다라고 얘기되는 그건 엄연한 성추행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몰입할 거면은 연기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몰입 그러니까. 아니, 연기를 지시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연기에 왜? 실패하고 이제 실패. 몰입을 거두하기 위해서 가해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의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1심 재판부보다는 이게 연기로 어떤 걸 하라고 감독에게 지시를 받더라도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 연기를 했었던 소위 말해 본인은 연기라고 주장하니까 그 행위를 했었던 남배우 A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재판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 사실 거기서 더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이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재판을 동행해 주시는 이 피해자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재판을 방청하고 힘을 실어주고 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분을 이제 지지하는 어떤 마음으로 와 있다라는 것에 좀 더 힘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사실 그 본인의 피해 경험을 민우에 와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본인 말고 다른 어떤 동료 여성 배우들이 이런 식의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신 다른 분들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끊어내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연락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명확하고 그것을 민사상으로 재판을 움직였을 때
때에 보상금이라고 얘기되는 네, 그 돈 얘기, 배상금. 배상금이라고 얘기되는 그 돈 얘기가 나오면 바로 본인이 꽃뱀으로 몰릴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자기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랑 상담을 하시면서도 계속 뭔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겠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은 오해를 받으니까 진짜. 아니 그리고 왜 합의하면 안 되나요?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열받는데 아니 왜 합의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겪은 피해를 이거를 온전하게 배상해 줄 수 있는 합의서가 받아도 모자랄 없어요. 예, 판인데 모자랄 지금. 판인데 지금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아서 뭐 내가 이거를 뭐 상담 치료를 하든 여행을 가든 뭘 하든 내 피해에 대해서 합의를 받는 게 합의를 한다라는 게 왜 이게 성폭력에 있어서만 이렇게 엄격한 건지 성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 사실 폭행이나 다른 여러 범죄에서도 합의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형사사건으로 해서 진행하고 하는데 성적인 거는 합의를 하면 마치 무언가가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진정성을 의심했죠. 그놈의 진정성. 아니 진정 그러니까. 사실 다른 범죄 피해는 절대 네.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왜 성은 이러냐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언론에서 엄청 달려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너무 심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어떻게 판결이 날지가 약간 네. 잘 지켜봐야 네.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이렇게 목소리 낸 사람들이 있고 언론에서도 좀 주목하고 있으니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엉망진창인 연예 산업계에서 열심히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 그 자체로 싸우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네, 네. 정말. 존재를 네. 계속 유지하는 것. 네. 응원을 보내고 싶네요. 오늘의 해장픽 네, 추천하는 거 하나씩 얘기하면서 끝내볼까요? 저는 12시간 전에 본 영화가 있어요. 그걸 추천을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전 영화인데 다가오는 것들을 제가 너무 좋아요. 네, 12시간 네. 전에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나이 든 여자가 뭔가 엄청 상실의 경랑 속에서 되게 단단한 자기 자신을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을 되게 담담하게 그린 잘 만든 영화인데 너무너무 좋다. 좋았어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기사로도 나오긴 했었었는데 지나 데이비스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델마와 루이스에 출연하셨었던 배우이기도 한 그분이 이제 언론에 등장하는 성을 연구하는 재단? 뭐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교팀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이 재단에서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들의 어떠한 성별로 등장하는가, 그 등장의 어떤 대사의 뭐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사실 사람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직접 봐가지고 모니터 요원들이 봐서 이 방송에서 누가 등장하고 그 캐릭터는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인간이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한 번에 뭔가 더 많은 숫자의 작품들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걔에 대한 보고서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남성이잖아요. 그걸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할까? 그래서 성별을 인식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성별 인식의 어떤 기준은 뭐지? 외형인가? 외형이면 너무 남성스러운 어떤 모습과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판단되는 건가? 라면서 약간 의심을 좀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DB 자료를 좀 잘 마련해서 그 작품에 출연한 데이터베이스 잘 세팅한 상태로 얼굴 인식 페이스북에서 제가 자주 올리는 사진에서 태그 걸린 어떤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 사람 걔 아니야? 라면서 저한테 이 사람 태그 걸어 라는 거를 사진만 올리더라도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무섭죠? 그런 것들이 결합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약간 무서움을 느끼면서 그래도 되게 빨리 많은 다수의 작품을 분석할 수 있겠다. 여전히 뭐 분석 결과는 똑같아요. 남성이 더 많은 비율로 출연하고 있고 심지어 여성이 주연인
영화나 작품에서조차도 대사의 비율이 남성이 많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성차별적인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긴 한데 이게 국내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궁금함을 갖고 있어서 요즘에 관심사 꽂혀 있는 거? 네로 꽂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AI 인공지능. 인공지능 네. 많은 생각들을 네. 하고 있어요. 멋있네요. 걔네들은 차별을 또 똑같이 학습할 테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을 추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오늘의 추천으로. 네, 좋네요. 사람을 갑자기 네. 진경이라는 배우를 네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분이 맡는 역할마다 사실은 그 진경 배우님의 색깔로 소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캐릭터를. 네. 효리 언니 노래 막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